리얼미터와 그리고 여론조사 꽃이 나오는 날입니다. 사실 내심 기대는 했어요. 한 19% 나오는 건 아닐까 했는데 물론 이제 여론조사 꽃 전화 면접으로 기대를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자, 여론조사 아니 리얼미터를 먼저 보면 헤드라인만 한번 보겠습니다. 보수 과표집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과표집 맞습니다. 윤석열 지지율 2주 연속 30% 미만. 저거 리얼미터 기준으로 윤석열이 30% 미만이었던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연속 20%대 이렇게 써야죠. 왜 30% 미만이라고 씁니까? 저거 조화준 기자예요. 아, 미안. 우리가 사랑하는 조화준 네, 기자. 조화준 화이팅. 네. 자, 그래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리얼미터 기준으로 불과 얼마 전에도요 34.7 정도까지 나왔던 여론조사인데 20%대에서 헤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핵심은 보수가 엄청 많이 표집된 여론조사라는 네, 거. 더 떨어져요. 이거는 더 떨어집니다. 요거 있잖아요. 그 다음 거. 윤석열 지지율 29.9% 보합. 응급실 대란 서울로 번지며 윤석열 국힘 서울에서 동반 하락. 이거 핵심이에요. 이게 여론조사를 평가하는 언론들의 헤드라인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 표에 보면은 다른 거 보실 거 없이요. 보수가 그러니까 2,000명짜리 여론조사거든요. 2,500명짜리. 그중에 보수가 737명, 진보가 601명입니다. 엄청 차이 나죠. 그래도 윤석열이 30%를 못 넘었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리고 지금 잘못함 이게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보수 쪽에서는 잘한다가 51.7, 못한다가 43.9. 그리고 그 위에 바로 위에 70대가 있잖아요. 70대가 잘한다 48.7, 못한다 44.6. 이거고. 그다음에 중도에서 한번 보십시오. 잘한다 25.6, 못한다 71.5. 그리고 윤석열 지지층 중에 좀 많이 좀 지지했던 가정주부, 자영업 이런 분들도 압도적으로 잘못한다가 리얼미터의 집계고요. 그다음에 뭐 헤드라인들은 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자, 다른 표 한번 보겠습니다. 부울경하고 대구경부 한번 보십시오. 부울경 같은 경우는 잘한다 34.9, 못한다 59.5. 대구 경북은 모든 여론조사가 똑같습니다. 대구 경북도 부정평가가 압도적으로 앞섭니다. 이야, 망했네. 40.7, 53.7 이렇게. 망했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고착화되고 있는 거라 어느 지역에서도 70대는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잘한다가 조금 더 많긴 합니다만 그 보수 편향 여론조사에서도 윤석열이 못한다라고 하는 70대가 훨씬 많습니다. 이건 좀 감안하시고요. 정당 지지도 한번 볼까요? 정당 지지도도 지금 압도적으로 웬만한 여론조사에 다 민주당이 대부분 앞서고 있다. 우리 전당대회 한참 전에 끝났는데. 아, 그러니까요. 네. 이제 그거랑 상관없이 그럼에도 이제 요거는 더 높다는 네. 거죠. 자, 여론조사 꽃으로 가겠습니다. 여론조사 꽃 자동응답. 잘한다 28.0, 못한다 71.5. 야, 매우 잘못하고 있다 62.8.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진짜. 여러분 갖고 싶으면 이거 생방 맞아요? 옛날에 들은 얘기 같은데. 생방 맞습니다. 자, 전화 면접으로 가겠습니다. 잘못하고 있다 24.6,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 24.6, 잘못하고 있다 74.0. 요거는 상담원이 물어봤을 때 마음을 좀 숨기는 사람들이 꽤 많은. 근데 그 중에서도 또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압도적인 거예요. 49.4. 잘하고 있다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상담원이 물어보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고 말 못하는 보수층. 상담원이 물어보기 때문에 뭔가 쫄려가지고 잘못하고 있다를 말 못하는 진보층. 그렇게 작동을 한다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이 물어봐서. 그다음에 여론조사는 정당 지지율입니다. 자, 민주당 48.8, 국민의힘 38.8. 요거 자동응답인데요. 요거는 18%포인트 차이 납니다. 조국 혁신당까지 포함하면 이제는 60%를 향하고 있어요. 저는 국민들이 지금 사실 지금 총선한다면 내가 봤을 때 민주당, 조국 혁신당 합치면 200석 넘어요. 200선 넘죠. 넘고도 남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투표장에 지난 총선보다 더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그때 투표를 안 했던 중도층이나 진보층들이 투표장에 더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때 투표율도 역대급이었거든요. 67? 자, 전화 면접으로 가겠습니다. 민주당 42.0, 국민의힘 29.0.
이것도 상당분이 물어보긴 하지만 약 13%포인트 정도는 없죠. 조국 혁신당이랑 합치면은 전화 면접에서도 50%를 육박을 하고 있다. 자, 그다음에 의료 체계 붕괴에 대한 우려는 필요하다. 요거는 이제 지금 자동응답으로 봤을 때 21.5 필요 없다. 걱정할 필요 없어 이런 거고요. 걱정해야 돼 60.3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걱정 안 할 수 있는지 진짜 궁금하네. 이것도 지금 자동응답으로 통하는데 한 3배 정도가 높죠. 자, 전화 면접으로 한번 가볼까요? 매우 그다음 전화 면접에 대해서 붕괴에 대한 우려는 불필요하다 19.7, 필요하다는 74.5. 걱정을 매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론조사 꽃의 결과물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매우 우려한다, 약간 우려한다, 뭐 우려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응급실 관련해서 84.4%가 추석 응급실 상황에 대해 우려한다. 84.4%. 그러니까 내가 윤석열이를 찍더라도 이건 우려스러운데 그렇죠. 이렇게 이거는 얘기하고 있는 전혀 별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는 소리예요, 저게. 내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는 이게 오느냐 그느냐의 문제가 아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이거는 87.8%가 전화 면접에서도 우려한다. 이건 전화 통일을 한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거의 90%의 거의 전 국민들. 인구예요, 그냥 거의 전 인구. 그러면 뭐 이제 초등학생 뭐 이거 빼고 전부 다 걱정하고 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있는 거고 정말로 국민의힘 열성 지지층 중 일부 사람들 정말로 윤석열 찐팬들이나 아니다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이런 현상이죠. 개인적으로 윤석열 매우 잘한다라고 답변한 사람들 뒤에 질문을 하나 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니혼진 데스까? 아니 그런데다가 그 정변이 응급실 해봐서 아는데 그 명절 때는 훨씬 더 사람이 많이 사람이 온단 많이 말이에요. 와요. 훨씬 많이 와요. 훨씬. 그러니까. 비교가 안 돼요, 그냥.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각 의원이라도 갈 사람들이 그렇죠. 다 문 닫고 있으니 응급실 오죠. 예를 들어서 안 먹던 거 먹고 토사광난 일어나 봐. 병원 안 가고 버틸 수 있어요? 그래. 옛날 같으면 동네 내과 가가지고 약 처방 받고 닌겔 맞고 집에 가던 사이 응급실로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도 딱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응급실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만큼 병원에는 전체적으로 부담이 늘어나 버리고 배우 진료도 안 되고 응급 진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버리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이때는 중환이 많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이슈라면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게요. 어떤 여론이 움직이는 데 있었고 시간이 걸려요. 말하자면 우리가 탈원전 이야기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에는 원전 좋은 거예요 했던 사람들이 거의 70%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정반대 여론이 나오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계엄령 준비설에 공감한다. 56.4. 공감하지 않는다가 37.3이 자동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됐건 압도적으로 저쪽이 가져가지를 못하고 웬만한 이슈에는 다 이제는 윤석열 쪽은 거짓말, 민주당 이재명 쪽은 진실 이런 식으로 아마 시작 전부터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56.4, 37.3이고요. 자동응답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계엄령 준비설에 공감한다가 45.4. 요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공감하지 않는다가 44.2 이런 정도니까 아직은 이슈가 좀 이렇게 국민들한테 널리 안 퍼진 상황들이 있다는 거지. 왜? 야, 국회의원들이 과반이 넘으면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다며. 근데 디테일로 들어가면 사실 아니거든요. 굉장히 소름이잖아요. 맞아요. 디테일을 들어가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계엄령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계속 아니 이야기하고 사실은 아닐지 맞을지 모른다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상대방의 김을 뺏는 것도 있는데 이걸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정보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기 때문에 계엄령을 저는 못 들어간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그냥 김을 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자기네들 상상도 못했을 텐데 이미 국회에서 누구 만났대요. 니들 만나서 뭔 이야기했냐. 그래. 이 말 듣는 순간 얘네들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봐라 계엄령 하려고 저랬잖아. 그렇죠. 네. 그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보가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통제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스릴러 영화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령이라고 하는 구조가 이러이러한 단계에서는 계엄령도 해볼 수 있어라고 어떤
예비 단계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어느 날 문건 만들어 가지고 대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방 차원에서 던져 놓는 거지. 근데 얘네들이 자기들끼리 막 회합하고 모여가지고 만나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허수아비인 국방부 장관한테는 보고조차 하지 않고 계엄령을 대통령한테 건의할 수 있는 행안부 장관이 자기 후배들 주요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막 하는 모습이 얘네들 봐라 보니까 계엄령 하려고 하나 보네. 이럴 땐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죠. 왜냐하면 계엄령은 필연적으로 국민을 다치게 하거든요. 그리고 온 국민들이 그걸 보고 있다는 걸로 당사자들에게 저거 할 거고 내가 봤을 때 이상민은 이러다가 잘하면 탄핵 2번 당하는 장관으로 기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물어본 것도요. 다 이슈 파이팅은 똑같아요. 불법 정황에 대한 정당한 수사다. 35.9. 정치 보복이자 국면 전환용 수사다. 58.8.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려온 그 맥락이에요. 극우 지지층들을 서로 이렇게 묶기 위해서 저쪽에 던져놓는 거예요. 봐라 문재인 뇌물 받았잖아. 이것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론이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을 텐데. 그렇죠.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한테는 전 대통령에 대한 저런 그러니까 몰아가기식 뇌물 수사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전화 면접도 비슷합니다. 맥락은 37.2, 56.8 이렇게. 그리고 오늘 그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비대위가 여론조사한 결과가 나왔죠. 응급의학과 의사 92%는 현재 응급실력이 추석 때 더 심각할 거다. 근데 왜 명절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던 사람들이 장기간 약물 투여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동이 많다 보니까 사고가 잦아요. 그리고 평소에 안 먹던 환경과 평소에 안 가던 환경에 노출되고 안 먹던 걸 먹게 되고 그리고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게 노인 우울증이 굉장히 높은데 추석이 되면 명절이 되면 다른 사람들 다 행복해. 나만 집에서 혼자 술 먹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극단적 선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응급실에 있으면 이 설 추석이 정말 의사들한테 긴장되는 순간들이거든요. 근데 답이 안 나와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약을 먹었다. 예를 든 거예요. 좀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농약을 먹었다 하면 보통 이제 의사들 진짜 이만한 통에 있는 아트로핀 요만한 거 그 한 200개 까거든요. 그러면 그걸 누가 기계가 까주는 게 아니라 그 의료진들이 다 잘라서 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 하나의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최소한 4-5명이 순식간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나 말고도 다른 의사들이 백을 보고 있으면 내가 이 한 명한테 달라붙어서 그리고 간호사 몇 명이 달라붙고 하여서 시간도 비용도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은 포기하게 됩니다. 간단하고 빠른 조치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치료가 되고 시간과 장비와 인력이 집중되는 환자는 포기하게 되고 이게 진짜 심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이렇게 쉽게 들을 수 있는데 왜 정부에서는 의사들 모아서 이런 이야기 하나 안 듣고 이 추석에 국민들을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놔두냐는 거예요. 사실상 응급실을 갈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겁도 없이 생활 치르야지. 따고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입니다. 그거 완전 그거잖아. 의식 있고 전화할 수 있고 어디 찢어서 피 좀 흘리고 있는 완벽한 경증. 보건복지부 차관 인증.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이 보도 나왔었죠. 윤석열이가 한동훈 쪽은 썩 빼고 관저 만찬했다. 그러니까 지금 탄핵당하는 상황인데도요. 한동훈이를 왕따시키고 있는 거예요. 야, 너 빼고 그냥 뭐 이뇨환이나 뭐 해가지고 친윤만 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이뇨환은 혹시 자기가 부탁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이 대통령이 왜 이렇게 쪼잔하고 또 저렇게 자기들끼리 밥을 처먹었으면 좀 조용히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소문을 낸 거는 한동훈 들으라고 또 우리끼리 밥 먹었어. 그렇죠. 들으라고 소문낸 거지. 그러니까요. 아니 김정혁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에 엄청 비판적이거든요. 원외긴 하지만 저번에 총선 최고위원 꽂아줬으니까. 총선 끝나자마자 윤석열 정부 엄청 비판했던 뭐 2조 심판 뭐 이런 거 막 비판했던 네네. 그런 사람들은 뭐 꼴 보기 싫은 거고요. 한동훈이는 내가 봤을 때 윤석열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보다 더 꼴 보기 싫을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는 가해자고 이재명 대표는 피해자잖아요. 근데 한동훈이는 이재명보다 훨씬 더 꼴 보기 싫을 거예요.
그렇죠. 원래 가까이 있던 사람이 돌아서면 그 사람이 더 미운 법입니다. 그렇죠. 음. 그리고 월- 내 치부를 다 알고 있는. 원래 남사친이 배신한 것보다는 남자친구가 배신하면 더 죽이고 싶지. 그건 당연한 거야 너무나. 뭐 비유가 좀 네. 참고할게요. 네. 아무튼 그런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 밴댕이 소갈딱 칩니까? 진짜 소갈딱지야. 이게 대통령이냐고 지금. 아니 만나서 그냥 덕담 정도만 아유 한동훈 씨 그동안 잘 지내셨어? 아유 많이 자랐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쇼잉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럴 그릇이 안 돼. 만한 그릇조차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한테 괴로운 모든 걸 다 눈받고 내쳐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어떻게 이 전국을 진단하냐면요. 이제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박근혜가 탄핵 당한 게 전보다 더 낮은 지지율이에요. 이슈마다 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야. 간단히 말해서 전화 면접 기준 달리 말하면 한국 갤럽 기준 10%로 내려가는 것만 막자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23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19% 내려가면 탄핵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 한번 막아보자 이런 거예요. 지금 그 여론조사 꽃 같은 경우도 거의 거기에 근접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나온 거 24.6. 그냥 우리 국민들 중에 10명 중에 24.6이면 2명 반. 2명 반만 지지를 하고 나머지는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잘 생각해 봐요. 어떤 대통령이 임기를 한 1년쯤 남겨놨는데 1년쯤 남겨놓고 지지율이 이만큼 나오고 있으면 탄핵 안 시킵니다. 금방 끝날 그럴 수 거기 있죠. 때문에. 네, 금방 끝나니까. 근데 24.6, 뭐 23, 여론조사 꽃이나 갤럽이나 거의 똑같이 나온 거잖아요. 23, 24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 19% 정도로 지지율이 내려가면 당장 탄핵이라는 소리가 국민들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들이 뽑아놓은 정치인들은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슈를 갖고 새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방송사의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탄핵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나오기 시작했죠. 예. 막 그러면서 약간 국민적 놀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갤럽 기준 19% 물론 모닝 콜서트는 이미 지난주에 전 세계 꼴찌를 기록을 해버렸죠. 17%. 네.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저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은 가장 큰 문제가 문제를 해결하는 법 자체를 아직도 아무것도 못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슈 하나 터지면 조금 깎이고 회복을 못해. 이슈 하나 터지면 또 조금 깎이고 또 조금 깎이고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성상 깨워서 국회의원을 공천하는데 뭐 관여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거 만약에 증거라도 나온다. 그러면 추석 앞에 또 한 2, 3%툭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거 회복을 못해 또. 그러고 또 있다가 그러면 또 뭐, 이번엔 누구를 수사해야 되냐 뭐 이러고 있다가 또 무슨 사건 하나 또 생기면 또 푹 떨어지고 또 푹 떨어지고. 우리 모두 알다시피 미친년은 한 곳에서만 미친년이 아니잖아요. 어디서든 그 짓거리 해놓은 데가 사방팔방일 거거든요. 그렇죠. 김영삼한테만 했겠냐고. 그러면 뭐가 터지면 그거를 국민들한테 최소한 쇼라도 해야 돼. 그게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이야.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근데 그것조차 못하는 거.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죠. 심각하죠 네. 지금. 자, 어쨌건 지금 추석 응급실 대란이 우려가 돼서 잘 한번 보세요. 추석을 지나면서 모든 언론사들이 응급실 대란이 우려된다고 하니 응급실 관련한 뉴스는 안 낼 수가 없을 거예요. 안 낼 수가 없죠. 근데 이거 당연히 이 약간 디폴트 값으로 사건 사고나 아픈 사람은 나와요. 그럼 응급실 뉴스가 추석을 계속해서 지배를 할 겁니다. 그 과정에 문재인 뇌물을 추석 밥상에 올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무능한 윤석열 정권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추석 지나고 났을 때 여론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10월 달에 재보궐선거 많지는 않지만 그렇죠. 5군데가 있어요. 서울시 교육감까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나 보수 쪽이 전패한다고 생각해봐요. 이 시점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국정감사 그렇죠. 기간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운명처럼 영화 제목이다. 저 왜 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그때가 사실은 총선 대패의 네, 시작점이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민주당이 오늘 김건희 특검법 법안 소위 통과시키면서 명절 전에 최혜병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을 다시 본회의 통과시킬 거라는 거잖아요. 흐름은 우리한테 와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다. 문재인 수사. 근데 안 된다니까요. 25% 30%가 선동하는 거랑 70%가 움직이는 거랑 완전 다른 거거든요. 뉴스량이 다르고 전파되는 양이 다르고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야, 탄핵 덜 라이징 찍는 거지. 그러니까요. 탄핵 빌런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두 분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 인터뷰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